1997년 온 국민이 장롱 속 돌반지까지 꺼내 들고 나라 구하겠다고 줄 섰던 그 전설적인 금 모으기 운동 기억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봤나? 참 아름다웠지. 온 세상이 한국인의 애국심에 감동했다고 떠들었으니까. 그런데 제발 꿈 좀 깨. 2026년 2월 오늘. 그런 낭만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아. 지금 환율 어플 켜봐. 숫자 보이지? 1,400원. 심리적 마지노선. 그건 이미 예전에 뚫렸어. 길거리에선 외국인 관광객들이 싸구려 한국 물건 쇼핑하느라 신났는데 정작 우리 지갑은 말라 비틀어지고 있잖아.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아? 대한민국 돈이 쓰레기가 되고 있다는 뜻이야. 사람들은 말해. 에이, 설마 또 IMF가 오겠어? 정부가 막아주겠지. 웃기지 마. 1997년에도 정부는 펀더멘탈 튼튼하다고 큰소리치다가 하루아침에 나라 곳간 텅 빈 거 들켰어. 역사는 반복돼. 단지 가면만 바꿔 쓰고 올 뿐이지. 내가 장담하는데 이번 위기는 1997년보다 훨씬 더 잔인할 거야. 그때는 기업들이 빚잔치 하다 망했지? 이번엔 아니야. 이번엔 바로 너, 나,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타겟이야. 영끌해서 산 아파트? 빚내서 투자한 코인? 그게 지금 너를 지켜줄 자산 같지? 아니, 그건 네 목을 조를 시한폭탄이야. 우리는 지금 세계에서 빚을 제일 많이 진 민족이 됐어. 금 모으기? 지금 집에 금 있는 사람이 몇이나 돼? 다 팔아서 이자 내기도 벅찬데. 잘 들어. 지금부터 내가 1997년과 소름 돋게 똑같은, 아니 더 끔찍한 세 가지 징조를 보여줄 거야. 이건 공포 영화가 아니야. 너의 현실이 될 다큐멘터리지.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대비책을 세운다면 넌 살아남을 수 있어. 하지만 그냥 설마 하고 넘긴다면 2026년 겨울은 내 인생에서 가장 추운 계절이 될 거야. 현금 챙길 준비 됐어? 시작한다. 지금 당장 달러 환율 차트 펴봐. 1,400원. 이 숫자가 그냥 조금 오른 숫자 같아? 아니. 이건 경제학 교과서가 아니라 역사책에서나 보던 재앙의 신호탄이야. 대한민국 경제 역사상 환율이 1,400원을 뚫었던 적은 딱 두 번뿐이었어. 첫 번째,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두 번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리고 지금 2026년. 이게 우연일까? 사람들은 말해. 수출 좀 잘 되면 환율 내려가겠지. 진짜 순진한 소리 하고 있네. 1997년에는 우리가 샴페인 일찍 터뜨리다가 당했다면 지금은 펀더멘털 자체가 썩어 문드러지고 있어서 당하는 거야. 첫 번째 징조. 킹달러의 습격과 원화의 몰락이야. 지금 미국은 금리를 미친듯이 유지하고 있어. 돈은 더 높은 이자를 주는 곳으로 흐르는 법이야. 전 세계 투자자들이 바보가 아니잖아? 안전하고 이자도 많이 주는 미국 달러를 사지. 누가 북한 리스크 있고 성장 동력 꺼진 한국 원화를 들고 싶어 하겠어? 지금 우리가 겪는 이 환율 상승은 단순한 등락이 아니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니라 코리아 패싱이야. 세계 시장에서 한국 돈의 가치가 쓰레기 취급받고 있다는 증거라고. 수입 물가? 당연히 폭등하지. 우리가 먹는 밀가루, 기름, 가스 전부 달러 주고 사와야 하는데 환율이 이 모양이니 물가가 잡힐 리가 있나.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마트 가면 장바구니가 가벼워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 우리는 지금 가만히 앉아서 가난해지고 있는 거야. 두 번째 징조. 외국인들의 셀 코리아 러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던지고 있어. 그냥 파는 게 아니라 탈출하고 있다고. 삼성전자, 현대차, 대기업 실적이 나빠서 파는 게 아니야. 한국이라는 시스템 자체를 못 믿는 거야. 그들은 알고 있거든. 한국은 더 이상 매력적인 투자처가 아니라는 걸. 인구는 줄고 생산성은 떨어지는데 정치는 쌈박질만 하고 있으니까.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면 주가는 박스권에 갇히는 게 아니라 지하실을 파고 내려가. 너희들이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며 자주 섞인 농담할 때가 아니야. 이건 국가부도의 경고등이 켜진 거라고. 달러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는데 외환 보유고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정부가 환율 방어한다고 쏟아붓는 돈? 그거 다 우리 세금이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세 번째, 그리고 이게 제일 무서운 징조야. 바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줄초상. 동네 한 바퀴만 돌아봐도 알잖아. 임대문의 종이가 덕지덕지 붙어있는 거. 평소에 자주 가던 국밥집, 카페, 편의점 사장님들 얼굴 봐. 그게 산 사람 얼굴인지 죽지 못해 사는 얼굴인지. 지금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역대 최고를 찍었어. 이분들은 지금 장사해서 돈 버는 게 아니야. 빚내서 빚 갚는 돌려막기로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어. 그런데 금리가 내려갈 기미가 안 보여. 고금리 폭탄의 원자재 가격 상승까지 겹치니까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는 거지. 이게 남의 일 같아? 자영업자가 무너지면 내수 경제가 죽어. 내수가 죽으면 기업들이 고용을 줄여. 고용이 줄면 네가 잘리거나 네 자식들이 취업을 못해. 경제는 톱니바퀴야. 하나가 부러지면 다 같이 멈추는 거라고. 1997년에는 대기업들이 무너져서 충격이었지? 이번엔 바닥부터 무너지고 있어. 뿌리가 썩고 있는데 나무가 멀쩡할 수 있겠어? 정부는 계속 상저하고니 뭐니 하면서 희망 고문만 하고 있어. 제발 뉴스 앵무새들의 말을 믿지 마. 그들은 너를 안심시켜야 월급 받는 사람들이야. 지금 1,400원 환율은 우리에게 소리치고 있어. 빨리 탈출해. 배가 가라앉고 있어. 라고. 그런데도 사람들은 아직도 설마 하며 부동산 앱이나 쳐다보고 있지. 자, 이제 인정해.
대한민국 경제 엔진은 꺼졌어. 우리가 알던 한강의 기적은 끝났다고. 지금부터는 생존 게임이야. 그리고 이 생존 게임에서 가장 큰 덫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바로 네가 평생을 바쳐 모은 그놈의 아파트와 빚이야. 다음 파트에서 내가 너희들이 굳게 믿고 있는 그 부동산 불패 신화가 어떻게 너희를 지옥으로 끌고 갈지 아주 잔인하게 팩트로 뼈를 때려줄게. 마음 단단히 먹어. 이건 네 통장 잔고가 걸린 문제니까. 자, 이제 진짜 무서운 이야기 하나 해줄게. 앞서 말한 환율이나 수출 부진? 그건 그냥 예고편이야. 진짜 본편은 바로 내 현관문 안에 있어. 너 지금 살고 있는 그 아파트 내 거라고 생각하지? 등기부등본에 내 이름 박혀있으니까 뿌듯해? 착각하지 마. 그 집은 화장실하고 베란다 정도만 내 거야. 나머지는 전부 은행 소유야. 너는 그냥 은행에 월세 내고 사는 세입자일 뿐이라고. 그것도 이자라는 이름의 아주 비싼 월세를 내면서 말이야. 1997년 IMF 때 기억나? 그때는 대우그룹, 한보그룹 같은 대기업들이 빚더미에 깔려 무너졌어. 기업들이 방만 경영하다가 터진 거지. 그런데 이번 2026년 위기는 달라. 주연 배우가 바뀌었어. 기업이 아니라 바로 가계, 즉 우리 집안 빚이 주인공이야. 대한민국 가계부채 비율이 전 세계 1위라는 거 알고 있어? 자랑스러운 금메달이 아니라 부끄러운 시한폭탄 1등이야. GDP 대비 가계부채가 100%를 넘은 지 오래야. 우리가 벌어들이는 돈보다 갚아야 할 빚이 더 많다는 뜻이지. 이건 국가 경제가 거대한 폰지 사기판 위에서 춤추고 있다는 소리야. 특히 2003북 영끌족들, 너희들이 제일 위험해. 지금 안 사면 평생 못 산다는 공포 마케팅에 속아서 명혼까지 끌어모아 집 샀지. 친구들이 청약 당첨됐다고 자랑할 때 배 아파서 밤새 잠 못 잤지. 그래서 무리하게 대출 받아서 상투 잡았잖아. 그런데 지금 봐, 집값이 오르고 있어? 아니, 거래가 실종됐어. 팔고 싶어도 살 사람이 없어. 왜? 다들 돈이 없으니까. 인구는 줄어드는데 아파트만 계속 지어대니 받아줄 사람이 없지. 이게 바로 부동산 불패 신화의 종말이야. 더 끔찍한 건 금리야. 너희는 금리가 다시 2%대로 내려갈 거라고 믿고 싶겠지. 조금만 버티면 돼. 존버는 승리한다 라고 최면 걸면서. 미안하지만 그런 날은 다시 오지 않아. 고금리는 이제 뉴노멀이야. 은행은 매달 꼬박꼬박 변동금리 통지서를 보내며 내 숨통을 조여올 거야. 생각해봐. 내 연봉은 쥐꼬리만큼 오르는데 대출 이자는 2배, 3배로 뛰었어. 월급 받아서 이자 내고 관리비 내고 세금 내면 남는 게 있어? 컵라면 먹으면서 나는 서울에 아파트 있으니까 부자야 라고 자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건 부자가 아니라 하우스 푸어야. 그냥 은행의 노예로 전락한 거라고. 은행원들이 너한테 대출 권할 때 얼마나 친절했어. VIP 대우해주면서 커피 타주고 한도 늘려준다고 꼬셨지? 그들이 친절한 이유는 딱 하나야. 네가 그들의 평생 고객, 아니 평생 호구가 되어줄 거니까. 은행은 네가 망하든 말든 관심 없어. 그들은 네 아파트를 담보로 잡고 네 노동력을 착취해서 이자 수익을 챙기는 장사꾼일 뿐이야. 시스템은 아주 교묘하게 설계되어 있어. 너한테 빚을 지게 만들어서 죽을 때까지 일하게 만드는 거야. 직장 상사가 개소리를 해도 때려치우지 못하게 매달 돌아오는 원리금 상환일이 너를 올가매고 있잖아. 너는 지금 자유인이 아니야. 거대한 금융 시스템의 배터리일 뿐이지. 다 쓰고 나면 버려질 배터리. 그리고 결정타 하나 더. 전세제도. 이게 한국 부동산을 지탱하던 기둥이었지? 그 기둥이 지금 썩어서 무너지고 있어. 역전세난, 전세사기. 들어봤지? 집값이 떨어지면 집주인은 세입자한테 돌려줄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 집이 경매로 넘어가. 네 전 재산이 들어간 그 집이 헐값에 팔려나가는 꼴을 보게 될 거라고. 이건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니야. 이건 내 인생이 10년, 20년 뒤로 후퇴하는 재앙이야. 1997년에는 아빠들이 직장을 잃고 거리로 나앉았지만 2026년에는 온 가족이 빚더미에 깔려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 아직도 부동산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믿고 싶어? 그래, 믿고 싶으면 계속 믿어. 대신 그 믿음의 대가는 내 노후 전체를 헌납하는 걸로 치르게 될 거야. 이제 인정해. 너는 부자가 되기 위해 투자한 게 아니라 은행 좋은 일 시키려고 네 인생을 저당 잡힌 거야. 이 끔찍한 덫에서 빠져나오려면 뼈를 깎는 결단이 필요해. 다음 파트에서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미친 듯이 남들 따라 빚을 낼 수밖에 없었는지, 그 빌어먹을 한국인 특유의 심리에 대해 이야기할 거야. 너 자신을 똑바로 마주볼 준비 됐어? 아프겠지만 들어야 해.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전 세계에서 가장 빚을 많이 지고 가장 우울한 나라가 됐을까? 정부 탓? 은행 탓? 다 맞지. 하지만 진짜 범인은 따로 있어. 바로 내 손에 들린 그 스마트폰, 그리고 네 머릿속에 박힌 비교라는 악성 바이러스야. 인스타그램 한번 켜봐. 거긴 다 부자들 뿐이야. 주말엔 골프 치고 저녁엔 1인당 20만원짜리 오마카세 먹고 여름 휴가는 꼭 유럽으로 가야 직성이 풀리지. 명품 가방 하나쯤은 기본이고 외제 찾기 사진을 은근슬쩍 올려야 좋아요가 박히잖아. 다들 그렇게 사니까 너도 그렇게 살아야 할 것 같지? 남들 다 하는데 나만 못하면 쪽팔리잖아.
이 빌어먹을 체면치레. 한국말로 품위 유지비가 너를 가난하게 만들고 있어. 현실은 시궁창인데 SNS 속에 나는 화려해야 해. 그래서 빚을 내. 할부로 긁고 마이너스 통장 뚫어서 명품을 사. 이건 소비가 아니라 정신병이야. 남들에게 나 이렇게 잘 살아요 라고 증명하기 위해 내일의 나를 팔아넘기는 짓이라고. 2026년 대한민국은 겉만 번지르르한 속빈 강정들의 집합소가 됐어. 그리고 또 하나, 한국인 종특. 빨리빨리병. 밥도 빨리 먹고 일도 빨리 하고 인터넷도 세계에서 제일 빨라. 다 좋아. 그런데 왜 부자가 되는 것도 빨리빨리 하려고 해? 월급 모아서 언제 부자 돼? 한 방에 인생 역전해야지. 이 생각이 너를 코인판 주식 리딩방 그리고 사기꾼들의 먹잇감으로 만드는 거야. 성실하게 일해서 저축하는 사람을 벼락거지라고 조롱하고 빚내서 투기하는 걸 재테크라고 포장했지. 떡상 아니면 떡락. 인생을 도박판처럼 베팅하는 그 태도가 지금의 위기를 자초한 거야. 워렌 버핏이 말했지. 부자는 천천히 되는 것이라고. 근데 한국 사람은 3년 안에 쇼부 못 보면 미쳐버려. 그래서 무리수를 둬. 영끌하고 비투하다가 금리가 오르니까 꼼짝없이 갇힌 꼴이잖아. 인내는 없고 탐욕만 남은 사회. 그게 지금 우리의 민낯이야. 너 혹시 갓생 산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미라클 모닝하고 퇴근하고 영어 학원 가고 주말엔 알바 뛰고 열심히 사는 거 인정해. 근데 냉정하게 물어보자. 그렇게 뼈 빠지게 고생해서 번 돈 다 어디로 가? 스트레스 받았다고 배달 음식 시켜 먹고 나를 위한 선물이라며 백화점 가서 카드 긁고 소확행이라는 달콤한 말로 너의 과소비를 합리화하고 있잖아. 오늘은 힘들었으니까 이 정도는 써도 돼. 아니, 안 돼. 네가 지금 쓰는 그 돈, 네 미래의 자유를 갉아먹는 거야.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아니, 그건 소소하고 확실한 빈곤으로 가는 길이야. 열심히 사는 것과 현명하게 사는 건 달라. 방향이 틀렸는데 속도만 내면 뭐해. 절벽을 향해 전력 질주하는 꼴인데 너는 지금 자산을 쌓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 시스템이 만들어 놓은 환상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어. 부자들은 조용해. 진짜 강남 부자들은 인스타그램에 돈 자랑 안 해. 그들은 100원짜리 하나도 허투루 안 써. 왜? 돈의 무서움을 아니까. 반면에 어설픈 중산층, 아니 중산층 코스프레 하는 서민들만 시끄럽게 떠들어대지. 나 이번에 차 바꿨어. 나 이번에 어디 투자했어. 그 소음 속에서 너만 조용히 뒤처질까봐 불안해서 또 따라하고. 이 악순환을 끊지 않으면 제2의 IMF가 왔을 때 가장 먼저 쓸려나가는 건 바로 너야. 남들 시선, 체면, 그딴 게 밥 먹여줘? 위기가 닥치면 아무도 너를 도와주지 않아. 네가 인스타에 올린 명품 사진이 내 빚을 갚아주지 않는다고. 지금 당장 그놈의 SNS 앱부터 지워. 그리고 가계부를 펴. 남들이 오마카세 먹을 때 너는 김밥 천국 가. 남들이 외제차 뽑을 때 너는 지하철 타. 쪽팔려? 아니 빚에 허덕이면서 척하는 게 더 쪽팔린 거야. 2026년의 생존 법칙은 단순해. 주제 파악하는 거야. 남들과 비교를 멈추는 순간 비로소 내 통장이 보일 거야. 처참하지? 그래, 그 처참한 현실을 인정하는 것부터가 시작이야. 지금까지 네가 믿어왔던 성공 방정식은 다 틀렸어. 좋은 대학 나와서 대기업 들어가서 결혼하고 아파트 사면 행복하다? 그건 1990년대 이야기야. 지금은 각자 도생의 시대야. 정신 차려. 지금 너에게 필요한 건 남들의 좋아요가 아니라 당장 내일 들이닥칠 은행의 독촉장을 막을 현금이야. 이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다면 영상 끄고 나가서 다시 꿈이나 꿔. 하지만 깨어날 땐 지옥일 거야. 자, 이제 멘탈 좀 잡았어? 거품 다 걷어내고 진짜 살 길이 뭔지 궁금해? 다음 파트에서 내가 이 지옥돼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생존 키트를 건네줄게. 아무한테나 안 알려주는 거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따라와. 자, 이제 눈물 닦아. 질질 짤 시간 없어. 지금부터 내가 던져주는 동아줄을 잡아. 이건 네가 그토록 원하던 경제적 자유로 가는 지름길은 아닐지 몰라도 적어도 이 지옥 같은 불경기에서 네 가족을 굶기지 않을 유일한 생존 키트야. 메모장 켜. 그리고 적어. 첫 번째 원칙. 현금은 왕이다. Cash is king.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아파트도 아니고 코인도 아니야. 바로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유동성, 즉 현금이야. 경제가 무너지면 무슨 일이 생기는 줄 알아? 멀쩡하던 자산들이 반토막, 아니 10분의 1 토막이나. 그때 현금을 쥐고 있는 사람은 쇼핑을 나가는 거야. 남들이 피눈물 흘리며 던지는 우량 자산을 헐값에 줍는 거지. 지금 당장 불필요한 지출 다 끊고 종잣돈을 모아. 1000만 원이라도 좋아. 그 돈이 위기의 순간에는 1억 원의 가치를 할 거야. CMA 통장에 넣어두고 이자 받으면서 사냥꾼처럼 때를 기다려. 두 번째 원칙. 원화를 버리고 달러와 금으로 갈아타. 아까 말했지? 환율 1,400원. 원화 가치는 계속 떨어질 거야. 네가 열심히 일해서 원화를 버는 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랑 똑같아. 구멍난 배에서 탈출하려면 구명보트가 필요해. 그게 바로 달러야. 월급의 10%는 무조건 달러로 바꿔. 환율이 높아서 부담스럽다고? 더 오르면 어쩔 건데.
달러는 전 세계가 인정하는 안전자산이야. 한국 경제가 망가질수록 달러 가치는 올라가. 이건 투자가 아니라 보험이야. 그리고 금, 종이 돈이 휴지 조각이 될 때 유일하게 빛나는 게 금이야.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진짜 돈이지. 금은 배신하지 않아. 배신하는 건 정치인과 은행뿐이야. 세 번째 원칙.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 미국을 사라. 제발 부탁인데 애국심으로 주식하지 마. 삼성전자 10만 전자 간다고 했을 때 물린 사람들 지금 다 어디 갔어? 한강 물온도 체크하고 있잖아. 한국 주식시장은 박스피이야.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지수가 제자리 걸음이라고? 기업 지배 구조가 개판이고 주주 환원은 쥐꼬리만큼 하는데 주가가 오르겠어? 시선을 밖으로 돌려? 세계 1등 기업들이 모여있는 곳 미국 S&P 500과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사. 개별 종목 고를 능력 안 되잖아? 테슬라니 엔비디아니 고점에서 물리지 말고 그냥 미국 시장 전체를 사라고. 미국이 망할 것 같아? 미국이 망하면 지구도 망해. 그땐 돈이 문제가 아니야. 연금저축계좌나 IRP 계좌 활용해서 세액공제 받으면서 미국 ETF를 모아가 세금 혜택까지 챙기는 게 진짜 고수야. 네 번째, 절대적 무기 ISR 계좌 만능통장. 아직도 ISR 계좌 없는 흑우 없지? 정부가 유일하게 허락한 합법적 세금 회피처야. 여기서 발생한 수익은 비과세, 즉 세금을 안 떼어가. 200만원, 400만원까지 세금 없이 온전히 내 돈이 되는 거라고. 일반 계좌에서 주식하다가 배당소득세 15.4% 뜯기면 억울하잖아. 그 돈이면 치킨이 몇 마리야? ISR 계좌 개설해서 거기서 배당주를 모으든 ETF를 하든 해.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야. 다섯 번째, 비투와 레버리지는 절대 금지. 지금 같은 고금리, 고환율 시대에 빚내서 투자한다? 그건 자살 행위야. 인생 한 방인데 레버리지 써야지 하다가 진짜 한 방에 훅 간다. 지금은 방어할 때야. 빚은 최대한 빨리 갚고 내 돈으로만 투자해. 그래야 밤에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어. 버티는 놈이 이기는 건데 빚이 있으면 못 버텨. 마지막으로 적립식 매수 DCA의 마법을 믿어. 타이밍 신도 못 맞춰. 지금 바닥인가? 하다가 지하실 구경한다니까? 그냥 매달 월급날 기계처럼 똑같은 금액으로 미국 ETF를 사. 주가가 오르면 기분 좋고 떨어지면 싸게 많이 살 수 있으니까 좋은 거야. 이게 지루해 보여? 재미없어 보여? 명심해. 진짜 부자는 지루하게 되는 거야. 도파민 중독자처럼 단타치고 차트 보면서 일희일비하지 마. 10년 뒤에 웃는 사람은 스마트폰 보면서 사고팔고 한 사람이 아니라 묵묵히 사모으고 잊어버린 사람이야. 자, 정리하자. 1. 현금 확보해. 2. 달러와 금을 모아. 3. 한국 주식 말고 미국 ETF 사. 4. ISR 계좌 무조건 만들어. 5. 빚내지 말고 적립식으로 꾸준히 사. 어때? 별거 없지? 근데 이 별거 없는 걸 99%는 안 해. 귀찮으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수익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평생 가난한 거야. 너는 다르잖아. 여기까지 영상을 봤다는 건 적어도 탈출하고 싶은 의지가 있다는 거야.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 지금 당장 은행 앱 켜서 ISR 계좌 만들고 환전부터 해. 그리고 밤마다 기도해. 제발 2026년의 폭풍우가 내 집만은 피해 가기를. 아니, 준비된 자에게 위기는 기회니까 차라리 폭풍우가 더 거세게 몰아치기를 기도해라. 그때가 바로 네가 부의 추월차선에 올라탈 타이밍이니까. 다음, 마지막 결론이다.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경고이자 응원이야. 끝까지 들어. 자, 긴 이야기였다. 우리는 오늘 1997년의 악몽을 소환했어. 미쳐 날뛰는 1,400원 환율, 언제 터질지 모르는 가계 부채 폭탄, 그리고 우리를 병들게 하는 남들과의 비교 심리까지. 이 모든 지표가 가리키는 방향은 딱 하나야. 각자 도생. 국가가 널 지켜주지 않아. 은행도 널 지켜주지 않아. 오직 너의 금융 지식과 통장에 꽂힌 현금만이 널 지켜줄 수 있어. 1997년이 비극이었던 이유는 우리가 몰랐기 때문이야. 하지만 2026년은 달라야 해. 너는 이제 알잖아. 파도가 오고 있다는 걸. 남들이 태평하게 파티를 즐길 때 너는 구명조끼를 입고 배를 수리해야 해. 외로울 거야. 친구들이 너 왜 그렇게 유난 떠냐고 비웃을 수도 있어. 하지만 명심해. 폭풍이 지나가고 나면 비웃던 그들은 사라지고 준비한 너만 남아있을 거야. 이 시스템은 널 평생 일만 하다 죽는 건전지로 만들려고 설계됐어. 그 설계대에 순응할지 아니면 시스템의 오류를 찾아 탈출할지는 내 선택이야. 나는 네가 피해자가 아니라 이 혼란의 시기에 키를 잡은 선장이 되길 바란다. 내 말이 불편했어? 화가 났어? 그렇다면 다행이야. 그 분노가 너를 움직이게 할 에너지니까. 내 말을 맹신하지 마. 네가 직접 내 눈으로 환율 차트를 보고 내 빚을 확인해. 그리고 만약 등골이 서늘해진다면 그때 다시 돌아와. 우리는 앞으로 할 이야기가 많아. 어떻게 달러를 싸게 사는지, 어떤 ETF가 10년 뒤에 10배가 될지, 세금은 어떻게 한 푼이라도 덜 낼지, 이 지옥 같은 헬조선에서 멘탈 털리지 않고 웃으면서 은퇴하는 법 내가 다 알려줄게. 구독 버튼 누르든 말든 상관없어. 하지만 네가 진짜로 이 거지 같은 현실을 뒤집고 싶다면 우리 배에 올라타. 자리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준비됐지? 이제 나가서 싸워. 재윤 아웃. 살아남으세요.